2월 중순 추운 날씨를 뚫고 둘레길 걷기에 나선 분들이 계시네요. 다들 맨발로 걷고 계시네요. 아, 발 시릴 것 같은데. 용감하게 신발과 양말을 벗습니다. 이 길에는 내비뒀다가 오면 신발이 그대로 있어요. 아무데나 신발장입니다. 맨발 걷기가 유행인 건 들었는데 겨울에도 괜찮나요? 맨발도 처음에는 발이 좀 시리고 그런데 이게 적응이 된다 그럴까요? 적응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가다 보면 발에 열이 나서 뭐 영하 10도 뭐 이를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날에는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영님이 맨발 걷기를 시작한 이유가 있답니다. 직장에 아주 미세한 구멍이 나서 그로 인해서 몸속에 이제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잡으려고 3년간 수술방에 7번을 들어갔다 오고, 병명조차 알지 못해 여러 병원을 전전했죠. 무려 7번의 수술 끝에 직장에 생긴 치료를 겨우 치료했지만 체중이 10kg 이상 증가했죠. 그때 90kg를 좀 넘었었는데 6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걷기 할 때 이 벨트가 한 칸씩 줄어드는 거를 이제 느꼈고, 그런데도 한 10개월 정도 되니까 원래 몸무게 80 밑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상영님에게 걷기는 건강을 되찾아준 고마운 운동이죠. 새로운 걷기 운동으로 각광받으며 맨발 걷기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맨발 걷기, 과학적으로 어떤 효능이 있는 건가요? 열풍만큼 의학적으로 맨발 걷기를 권고하는 연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면은 지압 효과는 있겠지요. 맨발 걸음을 했더니 활성화산소가 적어져서 노화를 방지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조금 이제 비약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감각이 뚝 떨어져 있고 염증 확률이 정상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맨발 걷기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하는 공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걸을 때면 7km 정도 10,000보 이상을 걷는데요. 자, 우리 오늘 2시간 걸었으니까 잠깐 쉬었다 가죠. 요즘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조금 많이 걸은 날이면 어김없이 허리 통증이 심해진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조금 더 더해진다랄까요? 걸으면서 다 좋아졌는데 요거는 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날 오후 거꾸로 매달려 허리를 펴주고 있는데요. 조금 쉬었다가 또 한 번 하고 한 2-3번. 잠시 임시 방편일 뿐 낫지는 않습니다. 조금 시원한 느낌. 뭐 나아지는 건 아니고 약간 시원한 느낌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상용님은 허리를 펴고 똑바로 앉는 것이 힘들답니다. 그냥 봐도 안 좋은 자세 같은데요. 그냥 이러면 편하더라고요. 바닥에 똑바로 앉아 있는 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앉는 식당에는 이제는 못 가겠어요. 점점 내려가는. 참 있다 보면 붓기야 묻고만 해요. 이 자세가 이제 가장. 이때 아들 진욱이가 증언합니다. 30분만 지나면 100%는 오거든. 처음에는 똑바로 앉아 계시는데 점점 눕는 것 같이 되게 앞으로 쏠려 나오듯이 이제 계속 그렇게 되다가 결국에는 몇 분 후에는 소파에 와서 누워 계세요. 아하, 뭐라 변명할 말이 없네요. 걷기를 충분히 하는데도 왜 허리가 아픈 걸까요? 먼저 족저와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걸을 때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압력이 발 앞부분에 집중돼 있고 걸음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뜻이죠.
무중력 트레드밀 보행 분석 검사에서 팔자걸음이 확인됐고요. 보폭 역시 좌우가 달랐는데요. 왼쪽은 45.7cm, 오른쪽은 48.2cm로 한 걸음 걸을 때마다 2.5cm나 차이가 납니다. 김진구 교수님의 이학적 검사가 진행됐는데요. 쭉 뒤로 당기거나 이제 무릎을 좀 핀 상태로 다 여기까지 괜찮으시고요. 예. 뒤로 이렇게 당겨 어디가 아프세요? 종아리. 종아리 있는데 여기는 어떠세요? 이렇게 좀 허리뿐만 아니라 다리까지 아파합니다. 자, 허리 통증은 오히려 걷기 시작하면서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아니면 그대로예요? 아니면 조금 더 나빠지신 것 같아요?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대로 다른 건- 원래 허리 통증이 네. 있으셨나요? 다른 거는 다 좋아진 것 같은데 허리는 이제 안 없어지더라고요. 이 영상에 보니까 이렇게 자꾸 누우시려고 하던데. 소파에 이제 똑바로 앉아 있으면 이제 뭐 몇 분이 안 지나가서 이제 허리가 이제 불편하니까 이제 자꾸만 이제 눕게 되죠 이렇게. 예. 한번 그렇게 늘어난 자세로 꺼부정한 자세가 고착화되면 근육이 다 빠져버립니다. 직립해서 들어올리는 힘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중년의 나이 때 요추 전만 허리 근육을 긴장하고 이렇게 펴서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똑바로 앉아 있으면 허리가 이제 불편하니까 기대거나 아니면 이렇게 숙였었는데 이 숙이는 행동이 근육이 다 빠지는 행동이래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숙이고 있으면 근육이 다 빠져서 나중에는 쓸 수가 없다고 하신 말씀이 저는 솔직히 좀 많이 놀랐어요. 팔천보 이하 걷기와 척추 근력 강화 운동이 처방됐습니다. 인천에서 만난 세 번째 귀하신 몸. 아유 시원하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출발합시다. 스트레칭에 진심이신 분, 올해 62살의 미용님이신데요. 동작이 신기하네요. 이렇게 하루에 100번씩 한 달 하면은 이 배에 왕자 생겨요. 하루에 100개요. 오른쪽 무릎이 제발 오늘도 아프지 않게. 이렇게 열심인 이유 잘 걷기 위해서입니다. 제주 올레길 26개 코스 중에 무려 23개를 완보했고요. 만보 걷기 100일 챌린지도 성공했을 정도로 걷기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죠. 거의 한 25km 정도 걸었던 것 같아요. 예. 대한걷기연맹에서 걷기 지도자 1급 자격증을 이렇게 다른 분들은 막 1000km가 넘게 이렇게 인증을 하셨는데 저는 711km로 이렇게 100일을 마무리했습니다. 미용님처럼 하루 만보 걷기 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정말로 만보 이상을 걸어야 건강에 좋은 걸까요? 걸음수와 만성질환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요. 당뇨병은 물론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 역시 7에서 8,000보가 가장 높은데요. 만보를 걸어도 효과는 동일했습니다. 하루 만보는 거뜬히 걸었던 미용님. 2년 전 갑자기 시작된 무릎 통증.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 2년 전부터는 계속 무릎이 아파가지고요. 통증이 수시로 오니까 요즘은 5,000보 걷기도 한꺼번에 걷기도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걸음걸이의 수와 운동량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8,000보 정도를 걷는 분들이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에서 의미 있게 개선되는 효과를 보게 되었지만 그 8,000보가 10,000보나 12,000보를 걷는 것으로 해서 더욱더 많은 개선이 됐다는 보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한 5,000~6,000보 정도로 힘차게 걸을 수 있는 정도만 걸으시고 10분 내지 20분을 다시 이제 근력 운동이나 계단 오르기라든지 조금 더 중강도 운동에 투자를 하신다면 훨씬 더 건강하게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미용님은 왜 무릎이 아픈 걸까요? 족저학 검사에서 특이한 점이 발견됐는데요. 엄지발가락에 힘이 거의 실리지 않고 있습니다. 엄지발가락은 걸을 때 체중의 50% 이상을 흡수하지 못할 경우 걸을 때 문제가 생기죠. 좌우발이 받는 압력도 심하게 불균형합니다.
무중력 트레드밀에서 진행된 보행 검사. 발목이 안쪽으로 향하는 안짱 걸음이 발견됐고 미용님 역시 좌우 보폭이 불균형하게 나타났고 보폭도 적정 범위보다 좁았습니다. 쭉 그냥 자연스럽게 오셔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용님의 안짱 걸음을 유심히 살펴보시는데요. 네. 걸음걸이는 그 발목이 약간 안으로 이렇게 돌아가세요. 원인은 무지 외반증. 무지 외반증은 평발을 만들거든요. 이게 퍼지면서 이 족부 아치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게 평발이 되면 엄지발가락으로 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늘 보행을 하다 보면 불편해집니다. 미용님은 무지 외반증으로 인해 걸을 때 충격이 발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무릎으로 전달되면서 통증이 유발된 것이죠. 엄지발가락과 엉덩이 근육 강화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오래 걷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을 걸어도 제대로 걷자는 의미에서 귀하신 걷기 운동입니다. 바르게 서야 바르게 걸을 수 있죠. 첫 번째 솔루션은 척추 바로 세우기입니다. 첫 번째, 반듯하게 서기. 그러니까 바르게 서는 거예요. 뒤꿈치를 올려놓고 발을 가지런히 놓은 다음에 뒤에 벽이 있다고 상상하세요. 일자로 반듯하게 서는 동작인데요. 엉덩이, 등, 머리를 붙이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어깨 내리고 3분 정도 자세를 취하면서 바른 자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엉덩이, 등, 머리를 일자로 세우는 것이 핵심이죠. 자, 여기에 한번 올라서 보실까요? 경사대 발판을 사용할 때는 의자를 잡고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올라선 상태에서 바른 자세를 해보세요. 무릎 옆 가운데, 골반 가운데, 옆에서 봤을 때, 그다음 어깨 가운데, 백신 주사 맞는데 귓구멍. 그래서 무릎 상자, 골반 상자, 몸통 상자, 머리 상자가 가지런히 중력 방향에 맞게 쌓여져 있는 거죠. 허리를 잘록하게 아랫배에 힘을 주시고요. 정수리에 제 손이 안 닿고 있죠, 지금. 닿게끔 키를 크게 해보세요. 허리 근력이 약한 상용님의 핵심 동작입니다. 지금 너무 좋아 보이는데. 굉장히 힘든데요? 아, 힘드세요? 네, 평소에 이 자세 많이 하시면 됩니다. 연습 많이 하세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11자 걷기 자세입니다. 먼저 한쪽 발을 일자로 만드는 법인데요. 튀어나오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엄지발가락 내려놓으면 이게 걸을 때 진행방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서 11자로 놓는다 그러면 자, 제 발 모양 보세요. 두 발이 진짜 11자 같네요. 뒤꿈치 가운데 엄지발가락 연결한 선이 11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연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테이프를 직선으로 붙여놓고 연습하셔도 좋아요. 근데 미용님한테 중요한 거예요. 발 11자로 걷기. 무지 외반증인 미용님. 네, 엄지발가락 평행을 맞추신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걸어보세요. 엄지발가락이 바깥으로 휘어있기 때문에 11자로 걷는 게 중요하죠. 미용님 어색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안정감 있어요. 괜찮으세요? 네, 흔들흔들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팔 동작,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팔 흔드는 것도 규칙 있는 거 아세요? 어깨 펴고 걸으려면 팔꿈치가 앞쪽보다는 뒤쪽으로 2.5, 즉 앞으로 1, 뒤로 2.5. 그러니까 약간 뒤로 더 당긴다는 느낌으로 어깨가 스트레칭 되는 느낌으로 걷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팔꿈치를 뒤로 끌어당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앞은 1, 뒤는 2.5.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 보시죠. 이렇게 뒤로, 뒤로. 다음은 보폭을 넓게 걷기 위한 몸통 교차 패턴 만들기입니다. 이제는 이제 보폭 넓히는 걸 연습을 해야 돼요. 이제 보폭이에요. 이제는 상체랑 하체의 연결이에요.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주머니에 손 딱 찔러 넣으세요. 마치 그 모델 워킹하기 직전에 엄지손가락 빼는 게 좀 더 재밌어요. 이렇게 멋있게. 이 상태에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이게 아니라 이거는 발과 같은 어깨가 방향으로 반대 방향. 머리 많이 흔들리죠? 그게 아니라
오른발 앞으로 나가면 왼쪽 어깨. 왼발 앞으로 나가면 오른쪽 어깨.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이런 식으로. 자, 오른쪽 무릎 올라가면 왼쪽 어깨 앞으로.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자연스럽게 보여드리면 하나, 둘, 하나. 옷에 주름이 대각선 주름이 생겨야 돼요. 자, 배 앞에 옷 주름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움직여 보실까요? 시작. 실전에 돌입하는데요. 둘, 하나, 이야, 상용님 둘. 그렇죠. 상영님이 은근히 잘하시네요. 잘하시네요. 아니 이렇게 잘하시는데. 숨겨진 재능의 자, 발견. 미용님 한번 해보세요. 미용님. 이번에는 미용님 도전. 다시 천천히, 천천히. 그렇죠. 그렇죠. 하나, 둘. 어깨는 많이 안 움직여도 돼요. 네, 방향만 잡아주시면 돼요. 계속 연습하세요. 계속. 보폭을 넓히려면 다리가 아닌 골반으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뼘만 늘리면 되겠습니다. 보폭을 반뼘 늘리고. 한번 가보실까요? 시작. 보폭이 넓어지면 운동 효과도 높아지지만 특히 그렇죠. 낙상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다시.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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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큼.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밴드 스쿼트 운동.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하나. 척추 근육을 강화시키는 버드독 자세. 평형 감각을 키워주는 학다리 걸음도 추가로 처방됐습니다.